우리가 코딩을 배워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현실의 문제를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결하기 위한 사고력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력에는 추상화, 앱스트랙션이 있고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으로는 기능별 분해, 전략적인 부분에서는 분할 정복, 디바이드 앤 컨커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컴퓨팅 사고력의 기본적인 전략들을 슈퍼마리오 게임을 통해서 게임 안에 있는 구성 요소들을 추상화하고 분해해서 그것들을 구현하는 것을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슈퍼마리오 게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나서 각각의 요소들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의 요소 중에 여기 보면 우리가 슈퍼마리오가 넘어야 될 어떤 블록들이 있고요. 또 얻어내야 될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보면 요 세 개의 블록이 이렇게 컬럼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구현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요 요소를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현을 위해서 간단하게 블록을 우리는 추상화를 할 때 이걸 그냥 프린트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블록이 3개잖아요. 그래서 샵으로 블록을 대신하고요. 이 블록을 3개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실행해 보면 이렇게 블록이 3개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블록은 이렇게 3개 외에도 더 길 수도 있고 다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블록을 이렇게 프린트로 3개 하는 것보다는 우린 더 훨씬 더 잘 구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반복을 통해서 알았죠. 그것이 for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for 하고 여기에 range 그 다음에 블록의 숫자를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블록을 하나를 출력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 출력을 할 수 있을 것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블록을 출력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네, 지금부터 분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을 우리가 여러 개를 출력을 하는 어떤 기능을 각각을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를 먼저 메인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는 프린트 컬럼이라는 함수를 호출하는데요. 네, 여기서 3개의 블록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프린트 컬럼이라는 함수를 만들겠죠. 블록을 출력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define 하고 우리는 프린트 컬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떠한 값을 받겠죠. 그것이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height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에서는 여기에서 프린트 컬럼을 호출했으니까 이 프린트 컬럼에 3이라는 수가 여기 height에 전달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하죠? 네, 이 height 수만큼 반복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아까 만들어 놓은 코드가 있으니까 들여쓰기만 하면 되겠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이트만큼의 인자를 받은 것을 우리는 네, 여기 3이 아니라 하이트만큼 range 해서 프린트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메인을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하게 되면요. 네, 역시 3개가 이렇게 블록이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의 전체 프로그램을 하나로 뭉쳤는데 이것을 기능적으로 프린트 컬럼이라고 하는 기능만을 별도로 분해해서 해놨습니다. 이것은 다른 데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아주 유용하다면요.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for 해서 range로 해가지고 프린트를 했는데요. 이걸 좀 더 간단하고 쉽게 파이서닉하게
우리가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을까요? 네, 프린트에 있는 기능을, 프린트 함수의 기능을 이용해서 구현한 것이 앞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즉 프린트 하고요, 우리는 블록을 샵으로 추상화했는데요, 이것을 곱하기 기호를 쳐서 하이트만큼 이렇게 곱하기를 했죠. 그러면 그 지정된 개수만큼 샵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샵을 출력을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옆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프린트의 기능 중에 뭐가 있었죠? 인자 중에 AND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AND에다가 우리는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라,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다가 넣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백슬래시 n을 하고요, 그럼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겠죠. 근데 마지막에 두 개가 동시에 되기 때문에, 즉 다음 라인으로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 프린트문 자체가 end라는 인자에서 여기 안에 기본적으로 백슬래시 n이 있었기 때문에 라인을 두 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end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간단하게 슈퍼마리오 게임에서 컬럼으로 되어 있는 세 개의 블록을 기능으로 나눠서 구현을 해본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어떤 요소는 어떻게 될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니까 물음표 블록 스타일이 있는데요, 여기를 슈퍼마리오가 깨면 이제 코인을 얻을 수 있거든요. 요것이 이제 우리 로우 형태로, 행 형태로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코인 형태로 돼 있는 이러한 블록을 어떤 식으로 구현하는지 구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작성하지 않고 여기에다가 추가를 하도록 하죠. 그래서 프린트, 요번엔 로우를 출력하는 함수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인에서 프린트 로우를 호출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로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프린트 로우라는 곳에, 로우는 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with라는 변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린트 하죠. 그 다음에 물음표로 되어 있죠. 여기에 코인이 들어가 있는 블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음표 곱하기 with만큼을 곱하기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메인에서는 컬럼 블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우 블록, 우리가 원하는 개수만큼을 구성을 했고요, 각각의 블록들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서 구현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네, 이러한 블록이 나오고요, 이렇게 코인이 들어가 있는 물음표 블록을 만들어서 구현한 것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슈퍼마리오 게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래픽이, 물론 2D지만 이렇게 그래픽이 있고 한데, 여기서는 매우 간단하게 추상을 하고 그 기능들을 분해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고요, 그래픽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복잡한 블록을 한번 살펴보고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하 세계가 되겠는데, 이렇게 지하 땅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하나의 블록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과 다른 거는 요 블록은 2차원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각각의 행과 열이 여러 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에 3x3의 블록으로 구현한다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하나의 벽면을 구현하는 거니까요, 그거를 우리는 프린트 하고 스퀘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퀘어에서 3x3의 스퀘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러면 요 벽돌을, 벽면을 우리가 만드는 3x3의 스퀘어라는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스퀘어가 되겠죠. 언더바 스퀘어가 됩니다. 그러면 요번에는 사이즈가 되겠죠. 3x3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가만히 여러분들이 이미지 형태로 아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3개, 3개, 3개. 자, 이 부분을 우리는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도록 구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행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for 이번에 i는 in range 네 사이즈만큼 네 반복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를 출력을 했어요. 요거 첫 번째 요거를 출력할 텐데요. 이거 안에 요게 i죠. 그래서 i 첫 번째, i 두 번째, i 세 번째 이렇게 반복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게 i 첫 번째에서 다시 요게 세 개를 출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블록 안에 다시 j 해서 또 한번 반복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for문 안에 또 다른 for가 포함이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프린트 해서 샵을 우리가 출력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하고 end에다가는 그렇죠. 아무것도 안 줘야죠. 라인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i가 0일 때 j가 0, 1, 2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렇죠. 네, 요게 다음 라인으로 가도 요게 한 줄에 쭉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안쪽에 있는 포문이 끝나면 라인을 그때 바꿔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라인을 바꾸지 않도록 end에다가 줬습니다. 따라서 요 안쪽에 있는 블락이 끝나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다가 그렇죠. 네, 프린트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안쪽에 있는데 그냥 비어있는 프린트를 하게 되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의 라인을 출력한 후에 프린트해서 줄바꿈을 한 후에 다음 i를 출력하고 또 다음 i를 출력해서 이게 3을 준다면 3x3의 이러한 샵이 출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네, 실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컬럼 또는 로우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또는 2차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블록을 각각 구현을 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프린트 스퀘어를 이제 사용하는 사람은 그냥 프린트 스퀘어라고 하고 내가 원하는 블록의 수를 입력하면 되는데요. 여기 프린트 스퀘어가 구현이 돼 있죠. 만약에 사용자에서는 그냥 프린트 스퀘어를 사용했지만 이 안에 있는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 같은 경우에 자동차를 했을 때 운전하는 방법이나 이건 다 동일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엔진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네, 계속해서 개선이 돼 나가죠. 엔진이 바뀌었다 그래서 엔진의 어떤 성능이 바뀌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 캡슐화 돼 있어서 계속해서 이 내부의 함수들은 개선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기능별로 분해해 놓음으로써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개선하면 어떻게 될까요?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면 네, 이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린트하고 샵을 프린트 하는데요. 곱하기 해서 사이즈만큼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훨씬 더 간단한 형태로 작성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스퀘어를 해서 그 다음에 프린트 스퀘어를 했는데요. 거기에다가 요거 한 라인을 쭉 찍는 요 부분도 다시 기능을 분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요 부분을 기능을 다시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라인을 찍는 거를 우리가 프린트 로우라는 함수로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한 번 더 하게 되면 define 하고요. print row 하게 되겠고요. 여기가 with를 입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다가 print 하고요. 샵을 하고 곱하기 with를 하게 됩니다. 샵을 해야 되겠죠? 블록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한 줄을 찍는 기능은 별도로 있고요.
그걸 갖다가 다시 이렇게 벽으로 2차원으로 찍는 이러한 스퀘어가 다시 만들어진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프린트 로우가 아까 어떻게 되겠죠? 네, 물음표 이렇게 찍었는데 샵을 찍는 요것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안에가. 그래서 요것들은 네, 이렇게 설명문으로 추가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을 하면 네, 역시 이런 식으로 이게 처음에는 이게 4개가 나왔네요. 왜 그럴까요? 네, 여기에서 보면 요 로우를 갖다가 우리가 설명문으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위에서 로우 4 했잖아요. 이렇게 4 했을 때 이것이 이제 불러들여서 이게 이제 4개가 된 거죠. 물음표 대신에. 그래서 이렇게 컬럼으로 로우로 찍고 3x 3의 스퀘어, 프린터 스퀘어가 되게 됐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간단한 문제를 가능한 기능별로 분해를 하고 각각의 기능을 전부 다 합쳐서 우리가 원하는 각각의 요소들을 만드는 것을 간단히 게임의 구성 요소들을 추상화하고 분해하는 것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